자, 지금 이거 말고 커스터머스에서 CT가 마드리드인 거 다시 한번 웨어 CT 마리아 인더스 이렇게 와볼까요? 아니다, 커스터머 네임 이걸로 가죠. 커스터머 네임이 지금 이 녀석이래요. 뭐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됩니다. 얘는 뭐 예시 데이터니까. 네, 커스터머 네임이 이 녀석인 거를 나는 보고 싶다. 뭘 잘못 쳤나? 왜? 어퍼스트로피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은 요 녀석 거 한번 보죠. 이렇게. 왜 또 뭐가 빠졌는데? 아, 이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은 다시 CT로 가죠. 커스터머에서 웨어 CT 인 마드리드 그러면은 마드리드 사는 놈들이 싹 다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마드리드 말고 M이라고 시작하는 놈 다 찾고 싶어요. CT가 M으로 시작하는 놈, 그때는 like를 쓴다고 했었죠. like 키워드. 근데 이렇게 해도 뭐 여전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like는 이 퍼센트랑 같이 써야지 얘는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M%라고 해주면은 요 M으로 시작하는 도시에 사는 놈들이 다 나오겠네요. 네. 나머지 문자가 가야 되는 곳에 이제 퍼센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퍼센트가 먼저 나온다면 M으로 끝나는 도시가 있나? 있네요. 네, M으로 끝나는, 아니면은 이렇게 포함하는, 양쪽에 써주면 포함하는 거. 그러면은 이 철자 중에 중간에 이렇게 M이 들어가도 다 보여주는 거죠. 얘는 지금 M으로 시작도 안 하고 끝도 안 나는데 중간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조회 결과에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반전을 줄 수가 있는 게 낫을 요 앞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놈들은 M이라는 철자가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 되는 거고. 뭐 없어요 지금. M이라는 이제 철자가 들어있는 도시들이 없어요. 약간 집합 벤 다이어그램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이거는 이름으로 찾는 게 좀 더 last name, first name, 인플루이스. 얘네들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9명 있는데 인플루이스에서 이거 왜요? 라스트 네임이 이게 맞아? 라스트 네임이 like
퍼센트 아니야 D 퍼센트 이런 거 D로 시작하는 놈들 기준 써주고 그 안에 포함돼야 되는 놈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 빼고 나머지를 찾고 싶다면 뭐 새로 뭔가를 부여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난만 붙여주면 얘네는 이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아까 커스터머였나? 아닌데 프로덕츠였다. 프로덕츠 프라이스 있는 거 프라이스 이제 모든 그쵸 모든이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함수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 now 함수 써본 적 있잖아요. 요거 이 역할이 뭐예요? 얘는 그냥 현재 시간, 현재 연, 월, 일, 시분초 저장할 수 있게끔.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가져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비슷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함수들. 예를 들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바나 뭐 아니면 뭐 C나 파이썬의 메소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장 함수가 있었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었잖아요. 내장 함수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뭐 스캐너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뭐 프린트라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애들. 파이썬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인트 뭐 str 괄호 감싸고 뭐 아니면 리스트로 괄호 감싸고 뭐 이런 거. 또는 C 언어에서는 헤더 파일들, C 언어로 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헤더 파일들. 자바에서는 JDK가 되겠네요. 자바로 치면은 이제 그 디벨로먼트 킷 깔면은 왼쪽에 JR이 잡히는 거 있잖아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그런 게 이제 내장 함수가 될 건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실행할 때는 어떤 펑션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었죠. 그죠? 그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인자를 넣어주면은 이 인자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이게 함수에 전달돼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사용할 때 인자를 넘겨주게 되면은 그 인자를 가지고서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얘는. 근데 지금 now 같은 거는 인자가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시간 가져오는 거니까. 네, 필요한 애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select round 10.3 뭐겠어요 얘는?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만약에 10.5다 11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세일 세일이 만약에 세일 라운드가 반올림이고 정수 실수 그러니까 버리는 게 뭐더라? 플로어가 버림이다. 플로어가 버림이고 세일이 올림. 이거는 근데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안 외워요 절대. 그냥 안 올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트렁케이트 버림이 트렁케이트네. 뭐 그러면은 세일 소수점 올림이네요 얘네. 이런 거 외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찾으면 나오니까.
네,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겠다만 알고 있으면은 찾아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외우지 않아요. 뭐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이러면은 외워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는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런 거 있었어요. 그 프로덕츠에서 프라이스가 지금 다 소수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소수점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는 프라이스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열만 쭈루룩 다 보이겠네요. 이렇게요. 근데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소수점 붙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세일 함수에다가 인자로 이 프라이스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한번 가공된, 그러니까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남겨된다고요. 이렇게. 대신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될 거고요. 얘를 뭐 올림하는 게 아니라 반올림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감싸주시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엑셀에 그 왜 셀 끄트머리 잡아서 막 더하기 버튼 이렇게 나오면은 쭈루룩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입히는 거 있잖아요. 왜 뭔지 아시죠? 그거를 명령어로서 그냥 하면 돼요. 명령어로 걔를 좀 다루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원래 프라이스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커스터마에서 다시 프로덕트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원래 25 원래 21.35인데 그냥 뭐 21로 원래는 15.5인데 16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함수를 적용시켰다. 결과는 새로운 열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얘는 뭐가 좋을까요? 알리어싱을 해서 프라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읽기 쉽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라운드 오브 프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번역기를 돌려도 되니까 얘는. 또 뭐가 있을까요? 프로덕츠로 다시 가볼까요? 프로덕츠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모든 게 아니라 또다시 이제 프라이스만 가져와서 좀 보자면, 가격이 되게 많은데 여기 있는 가격들 다 더하면 뭔데? 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썸이라는 거 좀 뻔하죠. 얘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하면 뭔데? 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덕츠가 지금 77이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77 하면 이거 뭐겠어요? 얘는 평균일 거고, 이 쇼핑몰에 있는 가격들의 평균치를 나타낼 거고,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지만 얘를 이제 또 한 번 더 가공해서 에버리지 뭐 프라이스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이 위쪽이 바뀔 거니까 좀 더 이제 가공한 느낌을 주는 거고, 아니면은 애초에 이런 에버리지 함수한테 줘버려도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개수로 나눌 필요가 없이 얘는 알아서 구해올 겁니다. 평균을 전체 그 행의 개수로 나누는 거겠죠. 얘는 모든 걸 싹 더해서 행의 개수. 아니면은 자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썸 결과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이게 아닌데? 에버리지 결과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이거 떼면요, 프라이스라고만 하면요, 이건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 싹 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연산을 하고 나면은 결과가 몇 개 나오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그룹 함수의 일종인데요, 얘네들은 사실은 그룹 함수는, 그래, 몇 개 더 설명드리고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 녀석들을 지금 정렬을 또 하고 싶대요, 제가. 오더 바이 프라이스 기준으로 디센딩, 내림 차순으로 바꾸겠다면 제일 높은 가격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높은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정렬을 했다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X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최고가 뭐 이런 거, 또 최저가, 민이겠죠 당연히. 얘는 좀 뻔한 느낌인데 썸, 민, 또 에버리지, 뭐 맥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룹 함수가 됩니다. 그룹 함수. 그리고 하나 더, 카운트라고 또 있습니다. 카운트. 그럼 뭐겠어요, 카운트는? 카운트 뭐 나올까요, 얘는? 그냥 행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그냥 1, 2, 3, 4, 5, 6, 7, 8 하면서 세는 건데, 얘도 이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개념이, 트레이스 말고 제가 5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 시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프로젝트 아이디로 이렇게 해보죠. 카운트 해서 이렇게. 그럼 몇 개일까요, 이거? 77개 나오고, 또 뭐 있었냐면은 프로젝트 네임, 이거 몇 개일까요? 77개. 뭐 나머지 지금 다 마찬가지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도 77개 나올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도 77개 나올 거고, 얘도 77개, 얘도 77개 나올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진짜로 개수를 세는 건데요. 왜 이렇게 안 먹냐 이거. 이렇게 하면 77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방식이 조금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룹 함수, 왜 어디 갔어? 여기 보시면 MySQL 그룹 함수의 대표적인 애들이었어요. 방금 뭐 count, sum, average, max, min, 나머지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쓸 때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쓰는 놈들이고, 얘네들은 지금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걸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id, resident, title, body 까지만 해보죠. id, resident, title, body 외우고, 총 데이터가 id, 얘는 resident, 얘는 title, 얘는 body, 뭐 이렇게 있대요. 컬럼이죠. 컬럼이겠죠 지금. 그죠? 얘는 1번, 어쩌고 저쩌고, 제목 1, 내용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글이 총 3개라고 해보죠. 2, 3, 2, 3, 2, 3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제가 한 테이블 안에 이렇게 컬럼 4개 짜놓고 데이터를 총 3개 넣었습니다. 자, 히트까지 해볼까요? 히트까지만 해보죠. 히트 얘는 0이고 얘는 5고요. 얘는 10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조금 개념이 뭐 어렵진 않은데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제가 셀렉트 all from article table이라고 합시다. select all from article 했어요. 그럼 그냥 이 모양 그대로가 나오겠죠. 그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글들을 다 보여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select count id라고 했어요. 그럼 뭐 나올까요? 얘는 3 나오겠죠. 3 이렇게 하면요 3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요 3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요 10 나오겠죠. 히트 기준으로 했을 때 맥스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요 0 나올 거고, 또 에버리지? 아니야, 썸 15 나오겠죠. 그죠? 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컬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컬럼의 최고, 뭐 최저, 평균, 합 이런 거 하고 있는 건데, 카운트 같은 거 이건 그냥 세는 건데, 얘는 어떤 컬럼을 넣어도 다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3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도 3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도 3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돌아가는 방식 때문인데요. 이런 방금 이제 설명드린 그룹 함수 같은 거는 실행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놓고 이제 송곳으로 여기를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뚫린 개수는 몇 중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개수는 몇 중첩이냐 라는 거고, 여기 얘가 만약에 맥스에다가 얘가 뭐 히트다, 히트의 맥스다 라면은 뚫린 거 중에 제일 큰 거를 찾아와요. 지금 히트면은 이쪽을 뚫는 거잖아요. 그죠? 뭐 민의 맥스다, 다시 민의 히트다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송곳으로 뚫어서 뚫린 놈들 중에 제일 최저, 그리고 썸이다 그러면 뚫은 놈들 다 더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그룹 함수라고 합니다.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중첩으로 쌓는 느낌이에요. 묶는다는 게 그냥 뭉뚱그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첩으로 쌓는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면은 여기 뚫어도 3중첩인 거고, 여기 뚫어도 3중첩인 거고, 여기도 다 3중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3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에버리지나 뭐 아니면은 뭐 썸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뚫린 놈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하고 뭐 평균 내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이에요. 그룹 함수가 움직이는 방식이 조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게 왜 77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77이잖아요. 77 중첩이에요 그냥 얘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더라? 프라이스 중에서 제일 높은 거, 프라이스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얘네들을 다 이제 겹쳐 놓고서 송곳으로 뚫었을 때 제일 큰 수를 찾아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썸 같은 애들도 그룹 범수인데 얘는 뚫린 놈들을 싹 다 더하는 거죠. 네. 뭐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 이제 데이터가 적혀 있는 종이를 77개를 뚫었잖아요 얘는 지금. 거기 있는 거를 싹 다 더한 다음에 내가 몇 개 뚫었더라 해놓고서 이제 그걸로 나누는 거죠. 네, 요렇게 이제 실행 방식이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얘는.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select chy라고 했어요. 얘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냥 나오네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을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두 개로 되죠. 두 개의 열로 나오죠. 저는 얘네를 붙이고 싶어요. cat 으로 감싸주시면 얘는 문자열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뭐가 붙었다까지 해서. 만약에 내가 뭐 여기다가 3개를 넣겠다 그러면은 이걸로 그냥 감싸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름을 이렇게 넣자면. 그리고 컬럼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요거는 많이 쓰입니다. 콘캣 같은 거는. 그래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는 MySQL 문자열 요런 거. 네, 꽤 많아요. 뭐가 쓰이는 게 많은데 저도 쓰는 거밖에 몰라요. 몰라도 되니까 진짜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도에 따라서 골라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그 써줄 때 얘가 뭐 인자가 하나 필요한지 2개 필요한지 요 정도는 따로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자바랑 비슷합니다. 얘도 이런 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 쭈루룩 있었을 때 substring 이런 거. 얘는 인자가 문자열 하나랑 뭐 이런 식으로. 오오오네 하필 이렇게 해봐야겠다. 네. 6번 인덱스부터 4개 뭐 이런 식이에요. 얘는 0번 인덱스 0번? 1번이구나. 얘는 그냥 자릿수였네. 맞네. 1번부터 4개. 그냥 개수만큼 잘 나오는 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first name. 이건 제 이름이니까 이렇게 좀 되는 거고, 성마다 좀 다르겠죠. 얘는 3개인 거 있을 거고 4개인 거 있을 거고, 자르는 길이, 자르는 위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만약에 인플로이스다 아까 이런 게 있던 것 같은데, first name, last name. 그러면은 자 보세요. last name이라고 하나 가져올 거고, first name이라고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열이 총 2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어차피 뭐 지금 얘랑 1대1 매칭되는 중이니까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콘캣 묶어서 라스트 네임이랑 퍼스트 네임을 합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더 넣어주면은 좀 더 깔끔한 무언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얘는 이제 콘캣 저렇게 칼럼 보여주면 별로니까 뭐 풀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 완전한 이름을 풀네임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의도에 따라서 뭐 함수를 바꿔가면서 써야겠다가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적절한 함수를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안 외워요. 이런 거는 절대 안 외워요. 절대. 그냥 내가 뭐 아는 문법 내에서 해보고 나서 뭔가 이상이 있다, 또는 이게 문법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인자 몇 개 필요하더라, 뭐 이런 거. 그럴 때만 이제 잠깐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글 없이는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뭐 다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을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좀 예시 들어주면서 보는 거는 좋아요. 이런 건 한 번쯤은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뭐 replace, 그러니까 replace 이게 대체시키는 건데, 여기 2번 보시면 아마 replace가 들어있을 건데, 여기 치환해주기, 치환. 그러니까 얘는 별거 아니고 그 메모장 기능에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뭐 한길동이다, 컨트롤 H 하시면은, 컨트롤 H 해서 뭐 내가 동을 순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모두 바꾸기 누르면은 이 내가 문서 내에서 동이라고 쓰여진 부분 얘가 알아서 다 찾아서 이렇게 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함수 이름이 리플레이스인 거지 뭐 기능상 차이가 없어요. 컨트롤 H, 메모장에서 컨트롤 H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리플레이스가 당장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그냥 다 데이터베이스 복사해서 그냥 여기서 해도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그 CSV라고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객을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시면은 데이터 이제 연습할 때는 데이터? 근데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 쪽이라서 그렇게 썩 좋은 데이터는 없는데, 데이터 세트 보면은 좀 관심 가질 만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데이터 사이언스 저학 셀러리스 연봉 뭐 이런 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주어져요. 이거 연습용으로 주어져요. 이런 거 여기 캐글이라고 합니다. 캐글. 여기 뭐 가끔 대회 같은 것도 열리는데, 대회가 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분석했고 저렇게 분석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시 데이터들을 많이 뽑아갈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디스커시스 근데 데이터 세트 보시면, 아니야, 데이터 세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컴퓨터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쪽 보시면, 네, 아니면은 이런 거 시각화가 영어로 뭐더라?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뭐 코비드 임팩트 에어포트 트래픽 이런 거,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딱 좋은 자료들 뭐 이런 거 해서 예시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습할 때 내가 좀 난이도 있는 거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그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진짜로. 네, 요거를 이제 그런 이거 엑셀에서도 가공 가능하고 아니면 파이썬으로 모듈 이용해서도 가공 가능하고, 네, 그런 거. 일단은 얘기 왜 했지? 아, 리플레이스 하다가 맞아. 아무튼 좀 쉬었다가, 시간 왜 이렇게 오래되지?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좀만 더 이어서 해보자면, 문자열 다루는 거는 여기서 찾아서, 저도 여기서 찾아서 해요. 이런 거 찾아서 이제 뭐 대문자 변환, 소문자 변환, 뭐 뒤집는 거 이런 거는, 네, 그때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해서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쓰는 게 그 뭐지냐, 시각에 대한 거 있잖아요. 시각에 대한 거 만약에 뭐 나오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현재 시각 8월 22일 6시 8분 9시간 더하면 15시, 이게 GMT가 적용이 안 된 시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그린시 천문대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각은 여기다가 9시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가 맞는 거고요. 여기다 9 더하면 15시잖아요. 네, 요런 거는 했었고, 만약에 내가 2022 1212에다가 여기다가 300일 더하면 며칠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저도 사실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럴 땐 진짜 여기로 오세요. 여기 W3 스쿨 여기 오시면요, SQL에 제가 걸어놨어요.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아직 안 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데이츠가 있죠. 데이츠에서 previous reference 키워드, 데이츠 펑션, SQL 레퍼런스, SQL 펑션스가 여기 있네요. 펑션스, 지금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펑션스. 이 위에 거는 타입이었겠고요. 보시면 numeric functions, 데이트 여기 있다. add 데이트 이런 거, 이거 그냥 기본 양식이 여기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위에 그 돋보기 모양 있죠. 그럼 이 사이트 내에서 그냥 싹 다 검색을 해줄 거기 때문에 문법이 add date 뭐 이런 식이네요. 가져와서 내 걸로 변환해서 이런 식으로 10일 뒤면은 뭐 22일이다, 뭐 100일 뒤면은 며칠이냐 이런 거 얼만큼 떨어진 날짜를 내가 구할 거냐, 여기서 뭐 300일 뒤면은 며칠이냐 이런 거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문법이 요런 거 막 빼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혼자 그냥 쓰면은. 저도 그래요. 쉼표 같은 거 빼먹으면 이제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양식을 가져와서 여기서 양식을 가져와서 얘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따로 뭐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냥 필요할 때 여기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막뭐 맨날 쓴다, 자주 쓴다 이러면은 당연히 하나 외워놓으면은 편하긴 하겠지만, 귀찮으면은 그냥 링크만 갖다가 걸어놔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마이너스 300일, 네, 2월 15일이래요. 이런 거요. 얘는 그냥 특정 날짜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데이트 헤드 이렇게 여기서 또 좋은 게 그냥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인터벌 add date, 그냥 날짜 더하기구나 얘는. 아니면은 이 날짜와 날짜의 차이, 데이트 디프 같은 거, 그런 거, 얘네끼리 며칠 차이 나냐 뭐 이런 거요. 다 있어요. 그냥 이날부터 이날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태어난 날 계산기 같은 거,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1996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차이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견해 놓은 것들을 그 초반에 만들어 놨던 위키에다가 그냥 뭐 대충이라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가 좀 편하겠죠. 내가 만약에 얘를 자주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내가 안 쓸 것 같다면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거 뭐 다 필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좀 스마트하게 원하는 바를 얻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